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유라시아 대륙의 거대한 변화를 전해드리는 유라시아 픽 주간 통합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유라시아는 그야말로 격동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한 주였습니다. 10년을 넘게 끌어온 거대 인프라가 마침내 기지개를 켜는가 하면 전통적인 안보의 축이 서방으로 이동하고 전쟁 중인 국가에서는 리더십을 둘러싼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국가의 미래를 바꿀 AI 교육개혁까지 단행되며 대륙의 판도가 뒤바뀌고 있는데요. 오늘 유라시아 픽은 엄선한 5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단순한 소식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팩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대륙의 오늘과 내일을 잇는 5가지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카자흐스탄의 심장, 아스타나에서 날아온 인프라 혁명 소식입니다. 수년간의 기다림과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던 아스타나 경전철, 즉 LRT 프로젝트가 마침내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카자흐스탄 정부는 LRT 1단계 구간의 건설 공정률이 목표치에 도달했으며 곧 시민들을 위한 시범 운행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차 하나가 달리는 것을 넘어 아스타나 국제공항과 신도심, 그리고 주요 기차역을 잇는 총연장 22km의 핵심 교통망을 구축하는 거대 사업입니다. 그동안 자금난과 설계 변경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카자흐스탄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마침내 완공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 노선에는 총 18개의 역사가 들어서며 전 구간에 최첨단 무인 자동운전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동 인구를 흡수할 수 있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수도권 교통 체증이 60% 이상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LRT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아스타나가 유라시아 물류 허브로서 도시 경쟁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적 지표가 될 것입니다. 아스타나의 인프라가 물리적인 연결을 완성했다면 외교 무대에서는 형제국 간의 강력한 심리적 경제적 결속이 확인되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투르크 연대 강화를 위해 카자흐스탄을 전격 국빈 방문했습니다.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양국 관계를 단순한 우방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의 정점으로 끌어올렸다는 데 있습니다. 두 정상은 아스타나에서 제6차 고위급 전략협력위원회를 공동 주재하며 현재 100억 달러 수준인 상호 교역 규모를 조만간 15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경제 영토 확장의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중간 회랑이라 불리는 물류망 활성화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이는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튀르키예를 거쳐 유럽으로 보내는 통로로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카자흐스탄과 에너지 허브를 꿈꾸는 튀르키예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 결과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어 투르키스탄에서 열리는 투르크 국가기구 비공식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인데 이는 유라시아 대륙 내에서 투르크권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외교적 연대가 강화되는 흐름은 안보 지형의 변화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여겨졌던 중앙아시아에서 안보축이 서방으로 이동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과 나토의 국방 협력 소식입니다. 최근 마크 리터 사무총장이 터키 앙카라를 방문한 시점에 맞춰 우즈베키스탄은 나토와의 국방 협력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며 협력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기존의 러시아 중심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방 다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현장에서는 나토 표준 교범의 도입과 테러 대응을 위한 공동훈련, 그리고 고도화된 정보 공유 확대 방안이 긴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를 통해 러시아산 무기에만 의존하던 과거에서 탈피해 튀르키예와 서방의 첨단 무기 체계를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지역 내 영향력이 변화하는 틈을 타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안보 공백을 메우고 실리적인 방산 현대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보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리더십을 뒤흔드는 심각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 대변인이었던 율리아 멘델의 폭로가 정치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멘델 전 대변인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2022년 초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기 직전 젤렌스키 정부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돈바스의 지위를 두고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이를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전직 직원의 개인적인 왜곡이라며 극도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국민의 항전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민한 폭로인 만큼 일각에서는 이를 국론 분열을 노린 정보 심리전의 결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내부적인 정치적 잡음을 어떻게 잠재우고 리더십을 공고히 할지가 향후 전쟁 수행 능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으로 유라시아의 미래를 바꿀 가장 혁신적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AI 국가 개조에 나섰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중등 교육 과정에 인공지능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학교의 컴퓨터를 늘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AI의 원리와 데이터 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편입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의 초고속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 대대적인 예산에 투입됩니다. 카자흐스탄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IT 전문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원 의존형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이 승부수는 미래 세대를 AI 강국으로 키워 유라시아의 디지털 허브가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초원의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 대신 알고리즘을 배우며 대륙의 미래를 설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유라시아 픽의 주간 통합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정확하고 빠른 유라시아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